좋은 연주를 들려준다. 이 생각의 포커스를 평가받는다 해서 연주를 한다. 이분들에게 좋은 연주를 들려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실제 연주했더니 훨씬 더 편안하고 좋았다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필프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에 너무 이 악기 관련 영상만 많이 찍은 것 같아서 나의 생각, 마이 오피니언 이런 쪽에는 아예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오늘은 이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 물리적인 방법, 또 정신적인 방법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무대 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가끔 쇼츠에 막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사실 진짜 잘난 척 하려는 게 저 영어도거든요. 그냥 보통입니다. 잘할 수 없어요 절대.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유튜브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끝까지 고민했던 지점이 언어였어요. 왜냐하면 막 능숙하게 못해도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구독자 수 늘어나면 좋죠. 많이 봐주시면 너무 좋지만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좀 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고 기록하고 또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목적이어서 영어로 할까 독일어로 할까. 왜냐하면 저는 이 지구 글로벌하게 좀 하고 싶어서 한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고 독일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얌전히 한국어로. 근데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포맷을 다 바꿔서 진짜 좀 다른 시도를 해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 마이 오피니언 몇 번째 시간인지도 모르겠네요. 자, 무대 공포증, 영어로 스테이지 프라이트라고 하죠.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보면서 이거 또 내가 여기에 숟가락 한 가를 또 얹어야 되나? 왜냐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굳이. 근데 이제 어쨌든 또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얘기는 또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못 들어본 건 저런 것도 있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일단 물리적인 방법에 대해 얘기하기 앞서 오이스트라우의 말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비드 오이스트라우 아시죠? 그 유명한 러시아의 전설적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대에 3주 이상 서지 않으면 무대에 대한 감을 잃을 수밖에 없다. 무대에 대한 감각을 잃는다. 그 얘기는 1년에 진짜 한두 번 개인적인 연주를 하시거나 몇 년에 한 번 하시거나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 말고 개인적인 연주를 정말 드물게 하시는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내 집에서 연주하듯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단 되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증세가 나오시나요? 저는 무대 위에서 긴장하고 떨리거나 하면 소위 말하는 무대 공포증, 팔이 떨어요. 팔이 떨립니다. 다 증세가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첫째는 이제 물리적인 방법. 제가 좋아하는 이 알브레이트 브로이닝에게도 많이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숨을 쉬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식적으로 호흡해라. 숨을 쉬시는 건 사실 여러분들 왜 연주하실 때 쉼표에서 숨을 쉬시거나 박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빨리 들어가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은 이 숨을 쉰다는 행위는 머리에, 뇌에 산소를 공급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숨을 쉬어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첨언하자면, 많이들 이 숨을 들이쉬는 들숨, 브리드 인을 생각하시는데 브리드 아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날숨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들이쉬시면 흉부가 팽창되면서 사실 긴장되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숨을 내쉬는 행위는 오히려 신체가 좀 이완이 됩니다. 물론 들이셔야 내쉴 수 있지만 내쉬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대 위에서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으면 어깨를 내리는 것을 항상 좀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이런 자세도 여러분들한테 취해서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긴장하면 결국 올라가는 건 어깨거든요. 그리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어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깨를 내리라는 이야기를 정말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연주 직전에 당을 섭취해라. 이건 좀 개인 편차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너무 아시는 거지만 바나나 같은 경우는 당분도 있지만 약간의 포만감도 있고, 초콜릿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당을 섭취하는 게, 왜냐하면은 당분이 결국은 좀 더 두뇌 회전에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빠른 두뇌 회전. 근데 먹는 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그렇게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등학생처럼 이 단맛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근데 한 번 제가 10년 정도 전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 누가 어느 선생님이 주신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잔 홀짝홀짝 다 마시고 오케스트라 연주하러 갔죠. 예술의 전당에서.
근데 되게 느리게 시작하는 곡. 근데 정말 하필 제가 그때 바깥 풀트에 앉아 있었는데 활이 미친 듯이 떨리는 거예요. 쉐이킹.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내가 심리적으로 떨려서 떨리는 건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막 떠는. 근데 이거는 후자였거든요. 제가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도 후자. 이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떨리잖아. 이게 왜 이러지? 그때 직전에 마신 커피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근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연주를 어쨌든 어찌어찌 마치고 제가 이제 무대 뒤로 퇴장하면서 옆에 앉았던 이 같은 풀트의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이렇게까지 원래 떨지 않고 오케스트라에서 더더군다나 떨 리가 없잖아요 막 이렇게 변명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 어깨를 툭툭 치며 괜찮아 가은아. 아니 제 말을 믿어주시질 않더라고요. 저는 진짜 커피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막 이렇게 항변했는데 그럴 수 있어 라는 얼굴로 혹시 보고 계신다면 진짜 커피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사실 크게 뭐 오케스트라의 경우는 뭔가를 직전에 뭘 마시든 크게 영향을 받진 않지만 사실은 완전 그런 고카페인 뭐 이제 아메리카노라든지 그런 건 안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것들은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고 굳이 뭐 네 번째로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이건 제가 뭐 준비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하시는 운동 뭐 저 같은 경우는 막 손을 굉장히 많이 쳐서 손에 좀 열을 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이제 손을 워머에 넣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이 하는 행동, 물리적인 행동들을 체조들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신다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저는 굉장히 손바닥을 많이 마주 쳐봅니다. 손에 좀 열을 내려고. 근데 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기도 하지만 자 좋습니다. 자 물리적인 방법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 어떤 멘탈, 정신적인 방법 이게 사실 이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 생각의 포커스를 다른 데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포커스 연주를 하실 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그 스테판 제키브 아시죠 여러분들?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제키브 저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제키브가 유튜브의 한 영상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어렸을 때 이제 큰 콩쿠르에 나가서 무대 뒤에서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심사위원 주어리 중에 한 분이 이제 무대 뒤에 오셔서 어깨를 툭툭 치며 We are on your side. 우리는 너희 편이야. 너의 편에 서 있어. 이런 말을 해주는 걸 듣고 위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한 것이 당연히 큰 콩쿠르니까 줄을 세우고 평가를 받는 것이 실제지만 그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한 거죠. 내가 이제 이 주어리 심사위원분들에게 좋은 연주를 들려준다. 이 생각의 포커스를 평가받는다 해서 연주를 한다. 이분들에게 좋은 연주를 들려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실제 연주했더니 훨씬 더 편안하고 좋았다는 그런 영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본질은 사실 그렇지만 생각의 포커스를 바꿔라. 저기에 무뚝뚝하게 앉아있는 저 사람들이 사실은 네가 굉장히 잘 연주를 하면 마음속으로는 미소 짓고 있을 거야. 스마일 하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독주회를 하거나 할 때 저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러 온 땡땡 연주자 혹은 평론가가 계시네 이렇게 막 그들에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떨리고 음악에 집중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벗어나셔서 연주 자체 좋은 음악을 연주를 해주고 저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저도 그 생각을 항상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요. 언제나 연주자보다는 작곡가가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주세요. 저도 이제 가끔 연주를 보다 보면 이 연주 너무너무 잘하시지만 이 작곡가의 의도를 살리거나 이 작곡가의 음악을 오롯이 들려주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잘하는 연주, 내 자신의 잘남을 표현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하는 연주처럼 느껴지는 연주도 사실 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음악을 대하고 연주하시는 데 있어서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음악을 잘 연주하기 위한 음악을 청중들에게 올바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도 되지만 사실 우리가 작곡가 아래에 있는 그 겸허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유지하신다면 연주한 데서도 좀 덜 떨리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막 이걸 갖고 막 나라를 구해야 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니들 한번 봐라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음악 자체에 좀 더 오롯이 집중을 하시는 것이 무대 공포를 극복하시는데 또 도움이 된다. 작곡가 아래에 내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 무대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심상 이미지를 활용하라. 이게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을 감고 저 같은 경우 물론 자기 전에 연주가 있을 때 자기 전에 하는 방법이지만 안보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악보를 기억해 보기 위해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음악을 따라가 본다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무대 위에 나오셔서 무대의 발자국부터 다 굉장히 생각하시고 무대에 서서 연주하는 장면을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한번 마음속으로 진짜 따라가 보세요. 연주하는 그 모든 마디
자기들을.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있다 생각하고 장소를 모르신다면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리실 수 없겠지만 어쨌든 어떤 공연장이든 아시는 곳을 생각하시면서 본인이 연주할 곳을 떠올리며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 정말 그게 도움이 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누워서 할 땐 대체로 끝나기 전에 잠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게 굉장히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까먹는 구간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내가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디테일하게 따라가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제 연주에서의 그 격차를 공포증이라든지 아니면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에 대한 현실과 격차를 좁히는데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대 위에서 실제 연주하는 데 있어서의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